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2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 대비해서 18원 20전 상승한 1,32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1월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중국 양회가 다음 달 3월 4일에 개막을 합니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3월 5일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밝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데요. 위드 코로나의 원년인 올해 중국은 5에서 6% 선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큰손 매집 포착의 정석, 이 윗꼬리 패턴,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환율이 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확인하셨다시피 썰전의 주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시장의 또 투자 방향을 또 이제 잡는데 부지런히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그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또 좋은 내용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종목들과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요건들까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열심히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뭐 환율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관련된 얘기들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환율 같은 경우는 1,320원 뭐 이 가격이 지금 뭐 환율이 우리 지수에 좀 발목을 잡거나 그런 이제 부담되는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1,400원 이상대에 넘어가고 오히려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뭐 상당히 좀 안정권에 있는 경기 그 흐름과 사이클에 대비해서 좀 부담이 좀 덜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급반등을 했다가 뭐 바로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음 날은 또 개파락으로 또 강하게 빠졌다가 이런 시장의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굉장히 좀 좋은 장세를 보냈었고 2월 달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증시도 최근에는 뭐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방향을 좀 아래쪽으로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증시가 좀 잘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바라지 않는 쪽과 그다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금 강조가 되면은 지수가 흔들리는 경향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번에 2월 달에 발표된 그 물가 관련된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 연결고리가 이제 굉장히 좀 두터운 그런 지표 발표들이 전부 좀 부담스럽게 나온 그 결과치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월 지난달에 이제 그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CP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생산자 물가지수라던가 아니면은 PPI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나왔었던 1월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라던가 이런 이제 좀 인플레이션의 강도 정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한 차원 더 높게 그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듯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낮춰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또 잡히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월 FOMC에서 그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는 이제 부담이 덜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강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별로는 지금 당장은 얘기하기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많이 불었었는데 이런 지표들과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뭐 CPI도 부담이 됐고 PPI도 부담이 됐고 이번에 뭐 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뭐 지수에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2월 초까지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정적인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나 특히나 이제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지수를 흐름을 보면은 가는 놈들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메인 테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메인 섹터와 메인 업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2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지수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제가 지지난주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위쪽을 계속 좀 두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 박스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지금 이 박스의 상단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11월 달, 12월 달 돌파를 시도했었던 그 주요 위치에 와 있었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두드리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는 기술적인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완성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뭐 대형주 쪽에도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속하게도 우리의 희망대로 지수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금은 하단이 이탈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해진 상황이죠. 근데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그러니까 뭐 악재성 지표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흔들림이 지속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과거처럼 뭐 연속 폭락이라던가 아니면 추세를 한 방에 깨버리고 그다음에 투매가 연출이 된다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도와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반응들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인 이런 그 하락의 강도가 이렇게 좀 깊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 다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시장의 온도와 코스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좀 왜곡이 되어 있는 느낌들이 좀 많이 납니다. 코스닥은 지금 빠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방어가 잘 되면서 2월 달에는 올라간 위쪽 구간에서 횡보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가는 놈들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지 못하는 섹터와 업종과 테마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아니면 시총 이런 상위 종목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속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이제 2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을 계속해서 지수를 좀 위쪽으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종목들로 체감하기에는 코스닥 지수가 한 요 정도는 좀 내려온 것처럼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인해서 좀 지수의 방향과 위치가 좀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에코프로가 지금 과열이 좀 너무 많이 되어 있죠. 물론 에코프로가
너무나 이제 뭐 훌륭했던 기업이었고 과거에는 이제 뭐 장기 투자로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었던 건 맞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과열된 상승세는 시장에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부담을 더 좀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그 잡주가 테마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오는데 과연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도 뭐 15% 상승률이 나왔는데 과연 이 종목이 나중에 이제 위쪽에서 그 주포들의 차익 물량들이 터트리고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물량들 떠넘기면서 주포들이 좀 떠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코프로의 조정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과연 좀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무너짐으로써 이쪽 섹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한번 좀 같이 흔들리거나 지수가 내려가면서 좀 물귀신처럼 좀 잡고 늘어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은 뭐 빠져도 좀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버티거나 위쪽으로 올라가도 신경 쓰일 게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뭐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가 아니면 과열되어 있는 챗GPT 이슈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런 과열된 테마라든가 과열된 뭐 특정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또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섹터의 다른 업종의 다른 테마에 수급이 좀 분산되는 그런 시점들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종목들이 또 이런 그 시장의 변수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표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종목 선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확실하게 좀 재료와 색깔이 있는 종목들,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더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필요한 듯 하고요. 시장의 조정이 뭐 단기간 내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직 우리 지수에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금 관리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먼저 관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색깔이 굉장히 좀 두드러진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가 좀 굉장히 세서 시장을 좀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주실 것을 강조를 드리고 오늘 뭐 방송을 통해서 뒤에 이어지는 코너와 뭐 이제 종목 소개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좀 더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조정이 추가 상승을 위한 필요 조정이며 하락은 좀 단기로 깊게는 가지 않을 것으로 말해주셨습니다. 특히 코스닥 경우 2차 전지 시총 상위주 필두로 지수가 왜곡된 상태로 에코프로 주가 흐름을 잘 파악해서 지수 추이를 보도록 하고요. 또 AR 로봇 등 과열 종목들이 매물 출회되면서 시장에 분배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중국 양회인데요. 이 양회 이후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약간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그 성과를 좀 내려면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려면 가는 놈들에 따라오던가 아니면은 뭐 좀 소외가 되던가 시장이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뭐 시가총액 2차 전지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챗GPT 이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과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죽을 듯이 뭐 다시금 살아나면서 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만 시장에서 좀 힘을 많이 쓰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상당히 좀 과열되는 종목들을 강조를 드리기보단 그쪽 이후에 이제 순환매가 돌았을 때 아니면 그쪽 종목들이 좀 차익 물량들이 떨어졌을 때 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슈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후보군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있을 중국 양회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 4일 날 중국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에 기대는 바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양해에서는 뭐 이제 뭐 이런 정책적인 발표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뭐 경기 부양책 목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부양책을 어떻게 이제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발표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안에서도 영향력을 굉장히 좀 많이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시장의 얘기를 하다가 철강주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철강주들이 시간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률이 좀 나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초가로 뜰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뭐 조정 구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때 갭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던 철강주들이 다시금 이제 힘을 쓰려는 모습들과 액션들이 좀 보여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들이 붙었었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뭐 튀르키예 지진 여파로 인한 뭐 수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중국의 이제 또 경기 부양책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수요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쪽에서 그 탕산이라는 이제 좀 주요 철강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그 짚으면서 생산 제한을 좀 이제 착수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시장에 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좀 더해졌죠. 물론 이제 철강주들이 경기 민감주 성격으로서 시장이 좀 붙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잘 올라가고 이런 그림에서 더 이제 활약을 하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뭐 소외된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 붙어주면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3월 달에 중국의 양회 관련해서도 철강주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테마주로서 그다음에 이제 뭐 재료주로서 일정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최근에 뭐 하이스틸이라던가 뭐 금강철강이라던가 아니면 문배철강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그 뭐 펀더멘털보다는 모멘텀에 더 반응을 하는, 그 중에서도 좀 가벼운 철강주들이 요즘에는 부각을 좀 많이 받는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양해 쪽의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의 개선보다는 모멘텀에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철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동성의 대장주들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3가지 종목 정도 안에서 한번 좀 추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나오죠. 그리고 월요일 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전반전은 TV 방송에서, 그 다음에 후반전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같이 좀 공부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 종목들, 뭐 예를 들면은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정책의 개선들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다자녀의 그 혜택을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이제 좀 축소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탈피하고 그다음에 좀 개선하려는 의지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앞으로 그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출산 쪽의 이슈들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양의 그 이슈를 얘기하면서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뭐 인구 수에 뭐 문제가 없을 듯이 보이지만 워낙 또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이 중국에서도 이제 저출산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60년 만에 인구 감소에 또 충격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각 지역에서 뭐 이제 뭐 그 출산 장려책들을 이제 뭐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양회에서는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조금 더 큰 범위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최근엔 또 강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양회에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아니면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 뭐 중국의 다자녀 정책 변화라던가 요런 이제 정책 이슈가 있었을 때도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양해를 기다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주라던가 지금 후발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슈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3월 초에 우리가 있을 그런 일정에 맞춰서 수혜를 기대하는 종목으로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양회 이후 이 경기 부양책 모멘텀을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철강 관련주 또 저출산 관련 정책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도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 틈이 없이 또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적어도 2주에 한 번 혹은 뭐 1주에 한 번에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차트 강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 특히나 이제 제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시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또 왜 윗꼬리 패턴을 또 가지고 왔다고? 지난번에도 이제 윗꼬리 패턴인 것 같았는데 왜 매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올까? 이렇게 또 의심을 가지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는 요즘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선취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적인 매매 기술 이런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즘에 강조드리는 윗꼬리 패턴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종목의 맥점을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기 전에 시그널을 보내주는 패턴으로 이 윗꼬리 패턴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패턴과 같은 기법을 매주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번 주에 포착이 된 종목,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뭐 지난주에 포착이 돼서 소개시켜드리고 급등으로 성과를 낸 종목, 이런 종목들은 매주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윗꼬리 패턴에 포착된 종목들 3선을 또 공개를 해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종목이 또 히트를 쳐가지고 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2자리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 안에 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결과치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패턴을 잘 이용을 하니까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올해 뭐 상반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그 종목이 포착이 되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시그널을 붙여주는 그런 종목들은 물론 승률이 100%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라던가 대응하는 방법이 심플하고 그다음에 제 예상 그 회로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2자리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패턴 공부를 좀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이번 주에도 수상하게 여기는 그런 종목들까지 잘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왔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랑 또 같이 지난주에 이거 매매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지 이렇게 이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윗꼬리 패턴인데 고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다가 횡보 혹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윗꼬리 패턴, 지속적인 윗꼬리를 일봉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하는 겁니다. 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같은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같은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돌파 의지가 충만한 그런 뜻이다. 이거는 이제 매집의 단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급등하고 그다음에 고점 많이 과열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식의 매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단서와 그 다음에 흔적을 남겨놓는 종목들을 최대한 낮은 음봉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 시에는 이제 다른 뭐 불나방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따라 붙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물량들을 좀 넘겨주면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좀 목표로 보는 거죠. 자, 오늘 금일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을 제가 예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은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고요. 오른쪽은 아이큐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종목에 뭐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두 상한가를 보여준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뭐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 종목을 제가 뭐 지난 금요일 날 봤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난 목요일 날 봤다 하더라도 수요일 날 봤다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생각을 뭐 다시금 봐도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바닥에서 좋은 흐름세를 보였는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를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봤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종목이 올라갈 그림을 만들어줬구나라는 의심은 충분히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뭐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제 종목을 또 권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종목들과 그다음에 제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뭐 선물로 많이 드렸었던 검색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돌려보고 종목을 좀 검색을 하죠.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A랑 뭐 B랑 C랑 이렇게 이제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을 좀 골라놓고 관심 종목에 이제 등록을 해놨다가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C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꼭 A랑 그다음에 B 이런 종목들이 먼저 급등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저한테는 약간 그런 식의 배가 아팠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제가 윗꼬리 패턴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이 종목은 이제 그 패턴 관심주로도 설명을 드리면서 눈여겨봤었던 종목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버려서 약간 좀 그림의 떡이지만 약간 좀 배가 아팠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결과치가 굉장히 잘 나왔고 우리가 꼭 먹고 그다음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우리가 복귀를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패턴과 어떤 단서들을 남겨줬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충분히 추세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이 점진적으로 횡보 혹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바닥에서 돌파를 보여주면서 연속적으로 나와주는 이런 윗꼬리들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그다음에 뭐 잔 윗꼬리들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의지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좀 보여졌었던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평선들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니까 맥점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사실 이 주요 구간들을 그러니까 윗꼬리가 수렴됐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돌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맥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봤었던 그다음에 히트를 쳤었던 뭐 솔본이라던가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던가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도 이런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하고 같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패턴인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뭐 잡을 만한 구간들을 쉽게 좀 주지 않고 그냥 돌파봉이 한 방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제 매집했었던 이런 근거들을 그다음에 단서들을 남겨준 이후에 이제 뭐 상한가라던가 급등을 좀 보여주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진 종목들이 됐죠. 우리가 그 이제 뭐 너무나 잘 가가지고 너무나 강세가 나와서 배합할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우와 이 종목은 진짜 세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그 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충분히 좀 주고 있다. 어떤 패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윗꼬리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매매했었던 종목이고 잠시 후에 또 AS를 좀 해드릴 그럴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한가를 경험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상한가가 바닥에서도 보여주고 추가적인 급등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한번 상한가 이후에도 윗꼬리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죠. 바닥에서 저점 다지고 저점이 횡보 혹은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윗꼬리인데 윗꼬리가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맥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기가 짧아지고 윗꼬리의 수렴 형태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패턴들이 이제 바로 이제 윗꼬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이 웨이버스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의 특징주였었던 뭐 우리의 종목은 아니었지만 뭐 셀바스 헬스케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이랑 좀 다른 옷이죠. 이 그 화면은 2월 13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드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는 이 종목이 이번 주에는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차트가 제가 말씀드리는 윗꼬리 패턴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패턴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시 종목 1번으로 그 당시에 이 종목은 T3라는 종목이었습니다. T3라는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가 이 화면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딱 이 위치예요. 이 T3라는 종목.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 종목이 바닥을 다지면서 윗꼬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윗꼬리들을 계속 보여주고 저점 빠지지 않고 지지 구간들 나오고 그럼 이런 윗꼬리들이 지금 당장은 돌파가 안 됐지만 과거에 있는 요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좀 자세한 해석을 좀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이런 패턴들이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충분히 우리의 단기 맥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윗꼬리로 두드렸었던 요 구간이 몸통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몸통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T3라는 종목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은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시를 드릴게요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이 T3라는 종목이 그 좋은 그림을 보여준 이후에 뭐 상한가에 근접한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 또 상한가에 또 근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후에 뭐 굉장히 좀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우리 TV 방송 통해서 이제 예시 종목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관심 가지시고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고점까지 45%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뭐 하루 만에 뭐 20% 30%까지도 충분히 또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시세를 우리가 또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 윗꼬리 패턴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종목은 TV 방송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는 차트 강의 시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같이 강의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예시 종목으로 똑같이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예시 종목 3개, 3선을 항상 또 준비를 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차트를 좀 같이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보여지는 게 지속적인 이 윗꼬리들이 나오죠. 윗꼬리들이 나오고 이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은 올라가려는 돌파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돌파의 의지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붙여놓고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 위쪽에서 과거에 저항이 됐었던 구간에서 위쪽의 지지를 오히려 이제 지지를 잡아버리고 다시 한번 이 상단에서 돌파에 대한 의지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고 이 종목은 지수가 요즘에 빠지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올라가려는 의지를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뒤끝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우리 그 같이 소통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강의하면서 이 종목의 차트는 저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는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던 그런 강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그 제시를 드린 이후에 단기간 안에 상승세가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장 안에서도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윗꼬리가 수렴이 되고 여기를 넘어가는 이 맥점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종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T3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뭐 우리가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 매매했었던 그다음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치들이 나왔었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골라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뭐 항상 뭐 상한가를 가거나 뭐 급등을 간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제시해드렸던 패턴에 충실하게 매매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뭐 기준선 잘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단은 좀 짧은 구간으로 기준선을 잡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터지면은 상방으로 짧게 가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트 관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 계좌의 수익을 내는데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 큰 소리를 좀 빵빵 이렇게 지를 수 있게 제가 매집이 의심이 되는 윗꼬리 패턴의 차트를 오늘 또 3가지를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의 패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종목의 패턴이 최근에 우리가 매매했었던 T3라는 종목의 패턴과 매우 흡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이후에 바닥 다지고 지속적인 윗꼬리들과 동일한 이런 이제 저항선을 윗꼬리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T3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우리가 T3라는 종목을 미리 매집하고 매수하고 준비를 했었던 단계와 매우 흡사한 패턴이죠. 근데 T3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시작됐었던 그런 패턴의 종목이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1번 예시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도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흡사한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그 전고점의 흐름, 그러니까 전고점의 매물대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여기에서 50% 이상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있는 이런 매물대까지 소화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이제 급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차트 2번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AP위성의 후속 기대주라고 썼습니다. 왜냐면은 섹터가 동일해요. AP위성이랑 테마와 섹터가 동일한 종목인데 아직 항공우주 쪽에서 부각을 좀 덜 받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에서 보여주는 지속적인 윗꼬리 패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윗꼬리로 보여줬었던 요 저항 구간들을 지금은 이제 돌파를 다시 한번 윗꼬리 보여주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반응이 나올진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제 예상대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맥점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전 위쪽에 있는 추가 상단 매물대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우주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그 예시 종목 3번인데 포인트를 중국의 양해 전에 테마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중국 양해 전에는 제가 테마로서 첫 번째는 철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 이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힌트를 드렸었는데 세 번째는 요 패턴으로 거기에서 차트와 재료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좀 매집이 진행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이제 돌파를 시도하면은 이 위쪽 상단까지는 충분히 좀 가격이 열려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보면서 제가 오늘 예시 종목까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노란톡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뭐 이 종목 중에서도 뭐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을 때 2자리 이상의 또 급등이 나와서 또 저의 또 어깨를 좀 뽕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요. 제가 추가적인 강의와 그다음에 포착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앵커님께서 어떻게 입장하시고 어떻게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주제로 강의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이런 시장과 종목 기술적인 부분 이야기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의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12월 27일에 매수했던 웨이버스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가게 듣기 전에도 이런 좀 조정 돌파 한 3번으로 나오다가 오늘도 장중에 22% 급등을 했고요. 또 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웨이버스 또 어떤 이야기 더 자세히 해주실까요? 사실 뭐 웨이버스는 수익률이 좀 잘 나왔던 종목이라서 네. 뭐 이 종목을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웨이버스가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었죠. 그 이후에 뭐 70% 가까운 그런 상승률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고점을 계속 두드리는 구간에서 윗꼬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정이 떨어졌었던 이 바닥을 다시 잡았었던 위치가 이 종목이 과거에 또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었던 요 매물대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윗꼬리가 나왔고, 최근에 또 보여주는 윗꼬리. 그럼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 언덕을 만들었을 때 쌓아놨었던 요 매물들을 이제 소화를 해내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웨이버스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는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장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지난번 고점에서 만들었었던 67.81%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돌파를 기대를 해보고요. 2,600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꽤나 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2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웨이버스라는 종목이 언젠가 또 AS를 통해서 100% 수익률이 좀 달성되는 날을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버스 이미 수익률 70% 육박한 종목입니다.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도 바닥권의 주가가 있고요. 앞으로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신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가 수요일 날 장중에 9% 상승을 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또 어떤 의미를 또 가져오셨을까요? 네, 가온미디어도 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네. 또 좋은 그림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바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워낙 바닥에서, 그러니까 조정이 많이 떨어진 바닥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도 다시 나오는 것 같고, 충분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좀 뭐 조정 구간들도 좀 깊게 나오긴 하지만 지금 뭐 충분히 좋은 수익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한 이후엔 여기가 지지가 잡혔죠. 그럼 한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빠지는 구간에서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붙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는 지금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이 9,500원 언덕을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여기가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10,000원 이상권도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수익률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조금 좀 지난 종목이긴 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재차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뭐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8,500원, 아니면은 이제 좀 넉넉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항의 지지가 된 이 8,000원 구간에 선 딱 그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9,500원 돌파해서 10,000원 위쪽으로 가는 이런 시세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바닥 구간에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역시 수익률 달성했지만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500원 선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8,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1만 원 선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주 힌트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계속해서 윗꼬리 패턴과 네. 그다음에 차트의 네. 기술적인 맥점을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뭐 그거에 기반한 종목인데 네. 재료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이 종목의 큰 컨셉은 현대차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미래차의 뭐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뭐 자율주행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그 방면의 방향이 있는데 현대차가 뭐 18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방향과 많은 그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은 그 현대차의 투자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이슈들이 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저는 충분히 좀 두터운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멘텀은 뭐 단발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뭐 미래 먹거리를 위한 또 미래 그 투자를 위한 좀 장기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간 내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뭐 잘 나가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챗봇이라던가 인공지능 AI라던가 요런 색깔의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라던가 아니면 아직은 좀 부각이 덜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차 좀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히트를 치고 뒤늦게 뭐 급등을 한다던가 상한가를 친다던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뭐 AI 챗봇 이슈를 또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한번 또 재료를 터뜨리면 단기간 안에 상승률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의 그 기술적인 흐름은 저는 주봉 차트를 딱 보시면은 딱 이 주봉 차트 하나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봉 차트입니다. 2022년도 1년 동안 조정을 받고 추세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1년 만에 대량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하락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돌파봉이 나왔죠. 돌파봉이 나와서 추세의 방향을 바닥에서 위쪽으로 이제 그 돌리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돌파봉 이후에 거래량을 다시 죽이면서 위쪽에다 안착하고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번 돌파 이후에 쉬어가고 그다음에 일봉상에서도 계속해서 위쪽 구간들을 찌르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단기간 안에 또 높은 상승률이라던가 빠른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던가 제가 원하는 목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또 추리를 해보시고 많이 맞추셔서 뭐 커피와 더불어서 실제로 또 좋은 종목을 많이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윗꼬리 패턴 기반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투자 관련 수혜 종목으로 이런 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단기 재료로는 AI 챗봇도 포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시킬 수 있는 상승세 나온 이후에 현재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면서 돌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스포는 계속해서 많이 해드렸던 했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도 요즘에 핫한 저의 그 패턴과 이번 주에 포착이 된 또 신상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뭐 한 주에 하나씩은 뭐 히트를 치고 대박을 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와중에 뭐 짧은 손절가를 이탈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모든 종목들, 삼선의 종목들이 모두 또 잘 올라가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중에 또 어떤 종목이 히트를 좀 먼저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또 종목을 선정을 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안에서 나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패턴과 거기에 포착된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또 종목 얻어 가셔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아 그래 이번 주에 이 종목으로 참 좋은 수익 냈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윗꼬리 패턴법으로 포착한 3가지 종목에 대한 주제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